자, 여러분 테마 3번 징수 방법인데요. 256페이지 조세 징수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요거를 징수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판서를 통해서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PPT를 통해서 또 한번 복습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세금 계산은 보세요. 과세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과표 결정이 되면 여기다가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산출세액을 구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자, 과표라는 거요. 아까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과세표준이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수량이나 면적 건수 등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종량세. 그랬잖아요. 이 과세표준이라는 거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요.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요.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만이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요. 세율은 납세 의무자든 과세주체든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해줍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그 말은 이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아요.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은 또요. 이 말은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이 달라지는데, 어떤 세금은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요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하는 그런 세금도 있고요. 어떤 세금은 납세 의무자는 못하고요. 과세 주체,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 세무 공무원이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하는 그런 조세들도 있습니다. 자,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에 따라 징수 방법이 달라지는데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먼저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요. 과세 주체, 국가나 지자체에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신고 납부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요. 학자들이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 납세 제도, 신고 납세.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똑같은 얘기인데 지방세와 국세에서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달리하냐고요? 그냥 이유 없어요. 지방세와 국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달리하는 것도 있고, 또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가 틀리다 보니까 용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똑같은 얘기, 법령상으로는 신고납부 방법입니다. 다시 여러분, 신고납부 방법은 누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한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징수 방법은 보세요. 과세주체,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있죠. 납세 의무자에게 저렇게 계산된 세금을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국세에서는 납부고지서라고 하고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해서,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징수 방법 또는 보통징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신고납부와 보통징수로 나눠집니다. 보통징수 방법.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요? 세무공무원,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정부 부과과세 또는 부과과세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잘 보세요.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지방세 같으면 특히 가산세. 자, 국세도 물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데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어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그 납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납부 기한. 기간의 끝이에요. 한계 할 때 다다른 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미납부합니다. 7월 31일까지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에 돼 있어요. 그런데 7월 30일 하루 딱 지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냐면 지방세에서는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근데 지방세는 가산금이라고 하는데 국세에서는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국세에서는 지방세는 가산금이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이때 납부지연 가산세는 잘 보세요. 이때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 고지 후에 고지서가 발부된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납부 고지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돼요.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근데 지방세에서는 가산금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자, 요 잠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2021년도에 공부했던 분들을 위해서 32회 시험 대비 공부했던 분들이 계셔서 잠깐 안내를 드리면 이 가산금 규정이라는 게 지방세에서 2022년도부터는 원래 폐지되고 국세처럼 납부지연 가산세로 이렇게 바뀔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입법 예고가 법은 이미 바뀌어 있는데 입법 예고가 나와 있는 것이 지방세 징수의 시스템이 지방세들 각 소프트웨어 그 시스템이 징수 정비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2024년으로 연기합니다. 폐지하는 것을. 그래서 자, 우리 현재 입법 예고에 의하면 33회 시험도 지방세는 고지서 받고서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고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고지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된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용어.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은 제가 들어보면요, 일반 사람들은 막 혼동해 사용해요. 가산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산금이라고 얘기하고, 가산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가산세라고 막 혼동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기한 내 죄송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고 가산세.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 지방세는 고지서 받고서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이야. 자, 이렇게 알아둡니다.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고요. 그 다음에 위에 같은 징수 방법을 볼게요.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 불성실해요. 그럼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하고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 다시 구합니다. 과세권자가 세금을 다시 계산해 가지고요. 자, 보세요. 과세권자가 세금을 다시 계산해 가지고 그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요 가산세를 합해요. 그래 가지고 합한 금액을 다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지방세는 납세 고지서, 국세는 납부 고지서가 발부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산세 20만 원이 계산됐어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했더니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가산세 20만 원을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 120만 원 내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를 받고서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 있었을 텐데 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에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과세권자 다시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납부 기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요? 가산금이요. 가산금. 지방세는 가산금. 똑같아요. 국세는 납부 고지 후에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됩니다. 국세는.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되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자 봅니다. 원칙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가 발부돼. 과세권자 다시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되는 징수 방법. 지방세에서 이런 징수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보통징수.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렇게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고지서가 발부돼요.
그래서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알고 가면 돼요. 기초인문과정에서는 여기 봅니다. 기초인문과정에서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한 지방세 딱 두 가지예요. 취득세 그리고 등록면허세.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알고 갑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 등등등 이렇게. 근데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 가산세에는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고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데 여기 가산세에는 그렇지만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가산금을 지방세에서 가산세는 지방세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징수 흐름상요. 이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요? 이렇게 징수가 되는데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봅니다.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의무자에게 납세 고의서가 발부되는데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했을 때 자 가산금이 적용된다고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 봅니다. 이렇게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예요. 나오면 항상 친구 따라 나와야죠.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자, 근데 지역자원시설세 아까요.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 또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 소방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을 때 특정 자원분과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예요. 근데 소방분만 재산세 친구니까 아이고 웬만하면 항상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보통징수합니다. 등등 오늘은 딱 요것만 두 가지만 알고 갑니다.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봅니다.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습니다.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는데 자 보세요.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종합부동산세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여러분 집으로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원칙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있잖아요. 고지서 날라왔어요. 에이 진짜 휴통해 버리고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근데 여러분요, 줄여서 종부세.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봅니다. 재산세는요, 여러분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예?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 내년에 이제 세법 공부 많이 좀 했을 건데 여름에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여러분 집으로 날라왔는데 종합부동산세 헷갈려가지고 찢으면서 여보 우리 집 내가 세법 이제 공부했으니까 공인중개사 공부하잖아. 이제 내가 세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집 재산세는 앞으로 내가 계산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네들은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는 거지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아빠 제가요 저 여태까지 저기 하는데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돈 주셨잖아요. 고마워요. 제가 우리 집 재산세는 앞으로 제가 계산할게요. 엄마 나 믿지? 그러면서 세금 계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얘네들은.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원칙은 정부가 하시는데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 웬만한 국세들이요. 소득세, 양도소득세 포함한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 웬만한 국세는 신고지기 원칙이고 국세에서 정부 부가세하는 국세는 뭐 상속세, 증여세 등 더 있지만 하여튼 종합부동산세 하나만 딱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징수 방법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딱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요.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여기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징수 방법. 자 여기 화면 보세요. 다시 화면 한번 봅니다. 신고납부 방법이요. 신고납부 방법. 신고납세라고도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유치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라는 게 적용되는데 납세 고지 전에 가산세인데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산세 제재를 받고. 근데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보세요. 과세권자가 다시세금 계산, 얘가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2차적으로 과세권자가 다시세금 계산해가지고 가산세 합해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 발부합니다. 근데 고지서를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한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가산금.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에서는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된다고 그랬죠? 납부 고지 후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되고요. 자, 이렇게 흐름을 한번 보시고 용어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두 가지 딱 기억하시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과 시설분,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이 네 가지가 원래 신고납부인데요. 오늘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은 그냥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과 시설분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오늘은 이것만 알고 갑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국세에서는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그렇고 종합부동산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왜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여러분들? 자, 보통징수, 정부 부가세 방식은 과세주체,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국세는 납부 고지서 발부되는데 그 납세 의무자에게요. 근데 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 있죠? 언제까지 내라고 했는데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그럼 어떤 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 지방세 어떤 제재를 받아요? 금방도 했는데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다.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이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신고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납세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배울 건데 납세 고지 전에 납부세 고지 전에 가산세, 하여튼 가산세가 적용되고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기한에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뭐라고요? 가산금. 고지서 발부됐는데 미납부하면 국세에서는 납부 고지 후에 이제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적용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자, 그 다음에 징수 방법만. 그래서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오늘은 애들은 고지서가 발부되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라는 거. 국세에서 납부 고지서 발부되는 자 정부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거라고요? 종합부동산세. 한 가지만 딱 알면 돼요. 다른 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질문도 하지 마세요. 다른 것들은 종합부동산세 원칙 정부부가세입니다.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얘기고. 교재 여러분 잠깐 거기 15조세 징수 교재를 봅니다. 256페이지 신고납부요. 국세는 신고납세라고 하는데 의 납세 의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목을 보니까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밑줄, 등록에 대한 게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또 배워요. 등록면허세 밑줄이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및 시설분 신고납부입니다. 밑줄. 그리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국세에서 소득세, 양도세 포함해서 신고납부입니다. 밑줄. 그리고 그 줄 끝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고지서 유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재산 보유세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재산세처럼 종합부동산세도 원래는 정부 부가가세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미 공시가격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냥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그냥 종합부동산세도 관할 세무장이 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공시가격에 의해서 세금 계산해서 부가고지하면 되는데 왜 또 얘는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냐면요.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을 때 처음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신고납부였어요.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한번 부과했으면 됐지. 왜 또 종합부동산세인 걸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것도 귀찮게 나보고 신고납부라고 그래?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하면서 반발하니까 다시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처럼 부가가세, 관할 세무상의 세금 계산에서 납부고지서 보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또 사람들이 진짜 내가 신고납부 처음에 할 수 있었는데 신고납부하게 하더니 왜 지들이 멋대로 세금을 부과해? 그래가지고 그러면 신고납부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것 때문에 얘가 기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하겠다고 하는 사람, 선택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유도리가 없어요. 이미 부과돼 있는, 이미 매겨진 공시가격에 의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공시가격은 내가 조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세금 계산하다가 잘못 계산하면 오히려 가산세만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유명무실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공부하는 수험생으로서는 중요해요. 종합부동산세. 자, 또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고, 양가로 3번 특별징수 국세 원천징수 있죠? 요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 봅니다.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오늘 보니까 뭐 원래대로 다 나가려고 했는데 조세 총론을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못 나가겠네요. 여러분들 보니까 시간이 좀 그랬어요. 자, 한번 여기 봅니다. 좀 첫날이니까 좀 빨리 끝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를 봅니다. 우리가 근로소득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로소득세, 근소세, 근로소득세 있잖아요. 이 근로소득세 옛날에는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 따라서 갑종과 을종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갑종 근로소득세 그랬어요. 해외에서 소득 발생하면 을종 근로소득세. 근데 여러분 그래서 줄여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갑근세 그랬잖아요. 갑근세. 그게 갑종 근로소득세 주는 말인데 지금은 갑종과 을종의 구별을 없앴습니다. 왜 없앴냐고요? 요즘 글로벌한 시대잖아요. 이번 주에 서울에서 있다가 다음 주에 뭐 유럽 가서 근무하고 일본 가서 근무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별을 폐지했습니다. 그냥 근로소득세예요. 이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면요.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예요. 근로자.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인데 징수에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징수 편의가 있는 사람한테, 세금 징수에 편의가 있는 사람한테 징수 의무를 부여해요. 그걸 징수 의무자라고 하는데 사업주예요. 근로소득에 대한 징수 편의가 있는 사람은 사업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월급 받을 때 보면 애초에 소득을 지급할 때 누가요? 사업주가 세금 떼고 주잖아요. 근로소득세를. 자, 그래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국세, 소득세 같은 국세를 징수해서 납부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천징수요. 똑같은 얘기를 보세요. 사업주는 근로소득세만 떼는 게 아니라 소득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도 같이 계산해서 냅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지방세잖아요. 그래서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세금을 징수에 납부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특별징수 얘기합니다.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요. 똑같은 얘기를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원천징수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예금해 놓으면 이자 소득 발생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 애초에 은행에서 이자 소득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 떼고 주잖아요. 그런 거 직장 다니신 분들은 근로소득 사업주가 원천징수 이거 떼서 주잖아요. 떼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하는 곳에서 애초에 사업소득 3.3% 원천징수하고 줍니다. 그런 걸 말합니다. 자, 다시요. 여기 봅니다. 특별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는 거 하는 것을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지방세나 국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방세에서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지방세에서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금방 제가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은 특별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는 세금들인데 여기 보세요. 취득세와 재산세는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어요. 31회 시험에서 재산세는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아니에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지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어요. 취득세도 없어요. 등록면허세만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특허청이 특허 출원했을 때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원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자, 취득세와 재산세는 특별 징수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용어 징수 방법 용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256페이지 한가로 3번 특별 징수, 국세 원천 징수. 의 지방세나 국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 세목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밑줄,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밑줄, 소득세 일부 밑줄이요. 그리고 요 내용을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취득세,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다는 것을 등록면허세 아래에다가 써놓으세요. 취득세, 재산세는 특별징수 X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 아래에다가, 등록면허세 아래에다가 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요거를 취득세와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다는 거 X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4타임으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안 맞았네요. 그래서 3타임으로 길게 해서 조금 끝내려고 합니다. 원래 4타임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OX요. OX. OX. 자, X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보통징수 그러면 항상 보통징수 그러면 세금 계산을 누가 해요? 과세주체.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고지서란 말이 항상 나와야 돼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자, 납부기 하는 미납부하면 가산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보세요, 특별징수에 관한 설명이, 이거는 보통징수라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서 지방세 징수하는 방식을 보통징수라고 하고,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지방세 징수에 납부하는 것은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1회 시험 때 나왔습니다. X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X요. X입니다. 원칙은 정부 부가세인데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정부 부가세지만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또 한번 문제 봅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며 특별징수는 적용되지 않는다. OX요. 왜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OX요. 예? 자, 여러분, 맞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취득세나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 없고 등록면허세만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허청장이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세 지자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재산세 이거 맞습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가산세, 가산금 그리고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요. 여러분들 좀 제가 보니까 시간을 다음에는 조금 원래 지금 4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게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첫날이어가지고 여러분 시간을 좀 길게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빨리 맞춰 드리는데 다음에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기서 일단 맞춰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좀 맞춰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를 펴놓으시고 오늘 배운 것을 시간은 없지만 빠르게 한번 제가 훑어 드리고 우리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이 좀 길었는데 자, 빨리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납부 이행 방법이요.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 원칙입니다. 근데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뭐가요? 물납, 물건으로 납부하는 물납이 허용되고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뭐가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자, 예외적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고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요? 재산세만 허용되고 다른 지방세는 안 되고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상속세만 허용되고요.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 재산세만 오늘 알아두시면 되고 이건 아직 개정이 안 됐으니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재산세만 지방세에서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분할 납부 허용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허용 여부 우리 주요 세금들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취득세 빨리빨리 하세요. 물납 오면 허용되면 O 아니면 X요. 취득세 물납 X, 등록면허세 X, 재산세 O, 종합부동산세 X. 자, 물납 안 되고 양도소득세 X입니다. 분할납부 취득세 X입니다. 등록면허세 X입니다.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세, 물납, 분할납 다 안 돼요. 재산세 O, 종합부동산세 O, 양도소득세 O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것은 어떤 거? 재산세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자, 우리가 문제도 봤었습니다. 지방세법상 물납이 허용되는 조세로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한한다. 오늘 내 타임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이 허용되는 조세는 취득세와 재산세에 한한다. X였습니다. 왜 틀렸어요? 취득세 때문에. 자,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조세이다. X였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종부세, 양도세는 분할납부만 됩니다.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조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주요 세금들 분류를 했는데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이 정도 오늘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국세, 지방세 우리 세목들 처음에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얘네들 우리가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 세금들을 소개해 드렸고,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로 구분했는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나보다 직접세다.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이 간접세인데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체 불일치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는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공급받는 사람한테 받아서 내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별하는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다? 보통세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국가지자체 운영경비 충당에. 근데 사용 목적이 특정된 세금들 목적세인데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교교농, 찌찌 이렇게 외웠습니다. 얘네들만 목적세입니다. 나머지는 보통세고요. 과세 표준이 어떻게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했는데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나보다 종가세다. 근데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등기 변경등 이런 애들은 건당 6,000원. 건수, 양이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 금액이 세율 정도죠. 정액세율 정도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독립세, 부가세요. 우리 시험과 관련한 주요 세금들은 다 독자적 부과하는 독립세인데 이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부가세요. 국세 중에서 부가세, 교교농 중에서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 뭐 딱 한 가지 어떤 거? 지방교육세. 뉘집자식이냐? 농특세는 뉘집자식입니까?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뉘집자식이에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 벌써 족보 까먹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라는 거. 옛날에는 부가세였지만 문제도 봤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이며 부가세인 조세이다. O, X요. X였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가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부가세는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지방교육세만 부가세예요. 자, 예. 목적세지만 부가세 아닙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다음에 또 보십니다. 지방교육세는 목적세면서 부가세인 지방세이다. 뉘집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맞죠, 여러분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 공부했습니다. 5개 주요 세목은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상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독립세고 종가세를 취하는 세금들입니다.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이요. 자, 그리고 우리 조세 분류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재산세, 친구, 소방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양도 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이거는 그래도 알아야죠. 우리가 보유세 3인방 재산 보유할 때 눈여겨봐 놓습니다. 아직 강론을 안 배워서 와닿지가 않지만 그냥 눈여겨보고 갑니다. 우리가 강론에서 다 세금들을 배우면 이제 그때는 잘 이해가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X라고 그랬죠? 얘는 뭐다? 국세입니다. 시바타스 도요 시 할머니 시도 읽어드렸고요. 징수 방법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여기를 보세요. 징수 방법. 우리가 세금 계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 방법 달라지는데,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과세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그 신고 납부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발부합니다. 자, 그런데 고지서 받고서 세금을 또 미납부하면 가산금 적용되고요. 이렇게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세금들이 있는데, 어떤 게 그렇다고요? 오늘 두 가지만 알면 돼. 세 가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과 시설분, 얘네들은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가산세 가산금 할 거고요. 용어. 그 다음에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에서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란 말이 꼭 나와요.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지 않는 세금을 미납부하면 어떤 죄를 받는다?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 않은 가산세. 납부 고지 후에 납부정 가산세. 다음에 또 배웁니다. 어떤 게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냐?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 징수입니다. 얘네들은. 정부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원칙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정부부가세 고지서 날라옵니다. 납세무자 고지서 휴통해 버리고 뭐 할 수도 있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재산세 문제에서 나중에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요. 나중에 공부 많이 되는데 재산세 문제에서 재산세 문제에서 뭐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면 무조건 틀려요. 얘는 가산금만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가산금만 적용되고 가산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징수 방법 쭉 지금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얘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시설분, 요것만 기억하세요. 세 가지만. 오늘은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부세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징수 정부과세 방식은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어 납부기 한해 미납부하면 가산금 적용되는, 국세는 납부정 가산세 적용되는 이런 징수 방법. 징수에 의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만 보통징수 딱 두 가지 알아두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고 얘는 가산세 적용되지 않고요. 종합부동산세 원칙 정부부가세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특별징수, 국세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한다? 원천징수. 자,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원칙으로 하는 세금인데 이렇게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을 때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취득세랑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도 우리가 봤고요.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는 어떤 것에 관한 설명입니까? 특별징수에 관한 설명이고, 보통징수는 항상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 꼭 나와야 돼요.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자, 그리고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X였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고 특별징수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랬죠, 여러분들?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오늘 첫날 제가 네 타임으로 쪼갰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데, 다음 시간에 가산세, 가산금을 보기로 할 거고요. 잠깐만요. 마지막 인사를, 자, 오늘 마지막 인사 드리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수험 준비 시작하는 분도 계시겠고, 32회 지난 32회 시험에서 아깝고 안타깝게 불로 삼키신 분도 계실 건데요. 여러분, 특히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미리 준비하면요, 올해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은 33회 시험에서는 반드시
좀 더 수험 준비 수월하게 편안하게 여유 있게 최종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 뜨거운 응원의 갈채를 보냅니다. 중개사 지금 이번에 시험 끝나고 몇몇 분들이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험을 포기하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출사표 뒀는데 포기하면 공인중개사 간판만 봐도 있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생채기가, 패배의 생채기가 남아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두고두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중개사 다시 시작하셔서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인중개사 실무에 나가시든 안 나가시든 여러분이 이제 자신감을 얻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말고요, 다시 시작하시면 기초부터 하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응원의 갈채를 보내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요, 때로 힘겨운 날이 꼭 그 순간이 옵니다. 다른 합격의 많은 선배들도 나처럼 같은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합격의 길로 갔다.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 다른 합격의 선배들도 다 똑같이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합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못할 거냐, 저런 사람들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항상 여러분 등 뒤에서 제가 응원하고 합격을 소원할 것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 열강으로 여러분 합격을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께 갈채를 보내고 믿음으로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세법은 제가 어떻게 해드린다고 했습니까? 구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겠노라. 여러분 오늘 다짐하는 의미에서 힘찬 박수 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